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에서 할 것은 이제 먼저 보안 업계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할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자기 분석을 위해서 이제 기초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용을 지원할 이제 소스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분석입니다. 이제 보안업계 시장의 이제 기회와 위험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기술 플랫폼이 구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한 명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만 명이건 10만 명이건 이제 서버 인프라 구축만 증설만 하면은 이제 무한정으로 한 개의 비용이 증가가 되지 않고 채용을 그 회원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일수록 이제 IT 투자가 많고 IT 투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강화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몇만 건, 뭐 유출로 이제 뭐 과태료나 과징금 나오는 사례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뭐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 문제가 컸다면 요즘에는 전화번호나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 정도만 유출이 돼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인력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협 요소로 보면 이제 고급 업무 기회 부족으로 업무 전문성을 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는 당장 쓸 수 있는 경력 사원을 선호하고요. 신입 사원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계속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고급진 업무를 계속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를 맡기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영역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법 그리고 프로세스 어떻게 하면 업무 프로세스죠. 보안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정책 이 세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 보안의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도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개인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신입사원으로. 그 다음에 가만히만 있으면 굉장히 뒤처지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이제 경험하려면 계속 이제 도전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보안에서 사실 쉽게 말해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최소 3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그래서 보안학과 나온 친구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그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발 경험이나 이제 관리 경험, 기획 경험, 뭐 저런 서버나 네트워크 경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한쪽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기가 쉽죠. 뭐 그런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정보를 너무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카페나 교육, 웹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넘치고 있어요. 예,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그런데
이제 좋은 정보를 찾고 취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어, 담당자, 이 채용을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사실. 그러려면 이제 고급 정보를 몰아서 주는 그런 분들이랑 친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죠. 모든 게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경험이나 자격증 학위 이런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클래스를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더라도 기회는 널려 있는데 그걸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 좀 싸움인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20년 이상 그 처음엔 청소부터 불 떼는 것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관심만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가 있죠. 위협은 이제 무관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미비해져서 굉장히 협소한 경우에는 이제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를 접하기 가장 좋은 게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이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고급 정보를 접하기가 조금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데서 좀 협업을 하는데 잘하는 분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한다거나 친하게 지내면 좀 핵심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술사를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떤 직원한테 기술사를 권유를 했더니 도저히 본인은 못하겠다. 뭐 본인이랑 저랑 다르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도전할 뿐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못하고 본인은 뭐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당신보다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업무 경험이나 자격증 학위 등으로 클래스 상승 가능.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약간 이제 제가 이거 장표를 만들다 보면 검수를 뭐 몇 번 했는데 조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직장 내 평판으로 공유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회사에서도 인력을 채용할 때 뭐 약간 금전적인 문제, 수수 문제가 있다거나 뭐 성 관련된 문제가 있다거나 갑질 뭐 그런 이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필터링이 돼요. 이제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에이스다 그러면 금방 또 소문 나는 거죠. 또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여기다 어떤 걸 쓰려고 하면 워라벨을 쓰려고 했어요. 예, 워라벨이 좋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주 52시간 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활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위협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재테크에 대한 너무 높은 관심으로 이제 업무에 무관심하기가 쉽죠. 사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해야 돼요. 근로소득. 물론 이제 근로소득이랑 그러면은 이제 불로소득, 금융소득이랑 이렇게 보면 이제 쉬운 길이죠. 금융소득은 약간 쉬운 길. 그리고 근로소득은 좀 어려운 길이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로소득은. 금융소득은 불확실해요. 뭐 10배를 딸 수도 있는데 10배 다 뭐 있는 것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이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랑 뭐 1억으로 투자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막 잘 굴려서 뭐 10배를 만들려고 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1000만 원 돼도 뭐 900만 원 버는 건데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란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금융소득을 늘리고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워크앤 밸런스를 중시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풍토가 좀 팽배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종교 활동을 간다거나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즐기는 거는 좋은데 또 자기 개발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분을 또 소홀히 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와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기회는 잡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무관심하고 그런 뭐 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적으면 오히려 더 뒤처지기 쉬운 거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황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보안 시장은. 그래서 기회는 많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가능하죠. 회사 선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좋은 회사랑 나쁜 회사가 있는데 뭐 어떤 기준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사실.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을 좋아하는데 공무원이 이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도전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돈을 많이 주는데 뭐 정말 사람을 뭐 쥐잡듯이 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컨설팅 회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들어보고 좋으면은 뭐 다니는 거지 뭐 그걸 정하고 하냐 뭐 이렇게 뭐 판단하기도 하지만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이거를 잘 골라봐야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이 처우를 잘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회사를 다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죠 사실. 이제 연봉에서도 이제 고정급이나 성과급이나 요즘 추세에서는 이 IPO라고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코넥스 이제 비상장 회사에서 이제 코스닥이나 뭐 이제 코스피로 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업이 뭐 코스닥만 상장해도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형식의 그 혁신 기업들 있잖아요. 카카오, 뭐 모빌리티, 카카오, 뭐 페이, 뭐 카카오 뱅크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IPO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막 그냥 별로 직장 생활 안 한 사람도 한번 몰빵으로 우리 사주를 사니까 뭐 한 3억에서 5억을 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박을 한번 노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젊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좋은 거고, 이제 회사에서 우리 사주로 상장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는 바람직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이제 비용, 그 복리후생, 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뭐, 한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뭐, 금리 없이 해주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복리후생이 있죠. 그리고 이제 휴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전사 휴무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직원이 쉬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교육이나 이제 뭐 자녀의 뭐 교육이나 이런 학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육아 같은 경우도 뭐 육아 휴직이라던가 육아 뭐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린이 뭐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좋은 회사를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좋고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돈을 좀 덜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업무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또 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젊을 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회.
이제 30대 보통 이때는 기회를 위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40대에서 50대가 많이 벌거든요, 사실. 이때 이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이제 사업 기회 잡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쌓는 시기다. 이제 30대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애써서 뭐 기회를 잡는다고 중소기업에 갈 필요는 없죠, 사실. 대기업에서도 중견기업에서도 이런 업무 기회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고용 보장, 정년까지 다니거나 아니면 승진이 좀 연금 서열 형식으로 돼서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연금이나 노후 대비 좋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뭐 대학교 이런 데서는 대학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 대학은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좀 잘 되는 대학, 안 되는 대학이 좀 나눠 있긴 하지만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공무원 하시는 거 좋죠.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치열하게 산다고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벌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면서 할 수 있고 뭐 공무원도 이제 고위직 공무원 가면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파이어족이 있잖아요. 파이어족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면서 아주 적은 연금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소박하게 살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족들이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채용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돈을 많이 받고 좋은 포지션으로 좋은 기회로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이어족에 대한 그런 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강의에서는. 나쁜 회사는 이제 민간 기업, 아무래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은 이제 종신 채용을 하거나, 종신 고용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게 좋고, 어쩔 수 없죠. 기업 규모, 인지도, 뭐 매출액, 이익, 성장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삼성, LG, SK 이런 데가 좋은 회사였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이 공룡 스타트업, 뭐 게임사나 저런 뭐 플랫폼 회사, 뭐 이런 데들, 뭐 야놀자라든가, 뭐 배민이라든가, 그리고 뭐 잡코리아 이런 이제 회사들이 공룡이 됐어요.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 회원이 많은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또 선호를 하고 또 이런 데들은 이제 신기술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배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게 공룡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IPO를 하는 거죠. 공룡 스타트업에서 그 외의 기업 그런 메리트가 좀 적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거죠. 기회 측면에서 이제 리더 기회, 업무 기회 이렇게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리더가 되기 쉽습니다. 업무도 자유도가 높아요. 일단 자유도가. 그렇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단점은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배우기가 힘들어요. 약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좀 빠르게 그리고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땜빵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제 뭐 리더력을 정말 빨리 달고 싶으면 이제 중소기업의 뭐 스타트업이나 다니면은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죠,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리더 보임이 한 45 전후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육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더 기회가 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업무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가만히만 있으면 신입사원부터 한 10년, 20년 똑같은 업무만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중소기업도 저는 이제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비추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솔루션 이게 어떤 기업이 다루는 이제 파트너사가 됐던 솔루션사가 됐건 그 라인업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몇 개의 솔루션, 뭐 많아야 한 네다섯 개만 하면 뭐 더 이상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제 기술 영업을 하고 뭐 이제 PT 장표 만든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고객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전배를 한다거나 또 이직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이 기회예요. 이제 조직에서도 이제 리더 성향, 승진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조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회사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데 갔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정말 좀 개차반이다, 인성이. 그리고 리더가 완전 본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고 뭐 조직원 육성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긴 나쁜 회사거든요, 되게. 그리고 아무리 저 작은 이런 스타트업이라도 리더가 정말 품성이나 실력이나 배울 게 많다. 그럼 거기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더예요, 사실. 리더가 결국에는 이 기회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처우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리더는 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전을 보는 거죠. 비전, 본인이 이제 뭐 근로소득도 늘려야 되고 뭐 금융소득도 늘려야 되고 경험도 늘려야 되려면 이 리더가 어떻게 하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력, 이것도 이제 업무 전문성이나 업무 경력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컨설팅 회사가 제일 좋고요. 이제 고정 업무, 정형 업무라고 하죠.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정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고정 업무라고 하는 건 이제 정형 업무. 이 전형적인 정형 업무가 이제 그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고 이제 돈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정형 업무죠. 이제 보안에서도 딱 정해진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할 필요 없이 운영만 하면 되는 분들. 보통 그래서 이제 큰 회사에서도 그 파견직 직원으로 보안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PC 반납하는 거, 그리고 뭐 수리증 발급하는 거, 그리고 뭐 물리 보안에서 뭐 대인 검색, 뭐 대물 검색 이런 업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나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정형 업무에 가까운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물론 이제 관제도 악성 코드 분석을 하고 상관 분석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관제는 아무래도 좀 수동적이고 정형 업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업무가 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왜 체계적이냐? 결국에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려면 체계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설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회랑 경력은 거의 동일하고 이 정도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뭐 리더다. 그러면은 좀 처우 쪽으로 또 약간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라는 거 하는 건 결국엔 조직이고 조직은 결국엔 직속 상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ISO라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CEO가 있고 그 위에 뭐 CFO가 있건 뭐 CIO가 있건 이제 윗분의 그 건승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조직원도 마찬가지로 리더의 건승을 지원을 하면서 본인이 또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선정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무 처우가 다는 아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LG CNS에 있을 때도 LG CNS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이제 좀 작은 회사, 그 뭐 LIG, LIG 정보인가? 거기랑 이제 뭐 대우 정보랑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이진급 IT 서비스로 간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봉을 2천씩 올리고 갔죠. 뭐 많은 분들은 3천도 올리고 뭐 직책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못 가요. 적은 분들은 1년 가고 많은 분들은 뭐 버틴 분들은 굉장히 소수더라고요. 의외로 뭐 한 5년 버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돈만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자선 사업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에셋을 뽑아내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에셋을 뽑아낼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퇴물 취급을 받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일단 지원은 많이 해보세요. 일단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마음을 결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다다익선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비전이랑 좀 안 맞는 회사라도 어떻게 하면 면접관이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보고 한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두는 가치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자기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 냉정하게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은 적게는 5대1에서 몇십 대 1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1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2명, 3명, 뭐 10명 뽑는 것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항상 많이 뽑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서비스 회사, 뭐 컨설팅 이런 데 많이 뽑아요, 되게. 항상 상시 채용이에요. 이런 데가 좋을까요? 상시 채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상시로 나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종국에는 이렇게 상시 채용하는 회사로 가면은 좋지는 않아요, 사실. 조금 이제 안정적인 데로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죠. 이제 출신의 회사를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걸 많이 보죠. 그래서 큰 회사 출신이면 어, 기본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사실. 연봉도 높고. 대기업 출신이고 연봉이 높았던 직원들은 이제 인사에선 싫어하는데 이제 소속 팀에서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직원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잘 안 오려고 하는 게 이제 또 문제죠, 사실. 하지만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도 이제 다양한 업무를 깊이 있게 해보고 뭐 거기서도 이제 리더 경험이 있다거나 뭐 성과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장점이 오히려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단점이 정말 세분화된 업무를 깊이 있게 한 거는 있지만 이제 하나의 업무를 이제 좀 시야가 좁게 하는 그런 점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본인의 대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략이란 게 이거잖아요. 강점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뭐 스카이 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그리고 이제 지방 국립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아무래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례하고 확률적으로 비례한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줄일 수 있도록 또 전략을 짜야죠. 뭐 필요하면은 이제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도 단점이 있었어요. 뭐 스타트업을 다녔고 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다른 무기가 필요해요, 사실. 이제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갑이에요. 그리고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전통적인 사고방식, 꼰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뽑히려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만들고 도출하고 포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업무 경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기존 회사의 조직 내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 회사면 리테일을 좋아하는 거고, 뭐 금융회사면 금융회사를 좋아하는 거고, 전혀 다른 뭐 갑자기 리테일 회사에서 뭐 자동차 회사 사람이 왔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긴 하죠.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좀 좋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안 감사를 했던 친구가 갑자기 보안 시스템 운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이직에서는 리스크예요. 안 해봤던 거를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채용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직을 준비하면은 기회를 계속 찾아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서 또 그거를 이제 고도화하고 또 포장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어요. 게임사의 비즈니스랑 이제 그 리테일 회사의 비즈니스나 뭐 제조업의 비즈니스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보안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같아요. 뭐 어떤 데는 개인정보가 없는 데도 있지만 프레임워크가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커버는 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세 개가 조금 안 맞아도 충분히 커버는 칠 수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나이 대비 이제 고경력인 사람을 제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정도의 경험, 나이 대비 저경력,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젊은 게 또 유리해요, 사실. 그리고 젊은데 경력이 많으면은 정말 수요가 많은 거죠, 사실. 왜냐? 이 조직에서는 이 면접관이 어떻게 하면 조직의 리더일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세계는 좀 나이를 중요시하는 좀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유유서 문화가 있어서 나이가 많으면은 좀 불리합니다. 하지만 뭐 나이를 극복할 만한 뭐 젊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고 뭐 월등한 실력이 있다면 또 극복이 가능한 거죠, 사실. 옛날보다는 좀 덜하죠. 옛날에는 나이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팀원이 있고 나이가 젊은 팀장도 흔하게 나오니까요. 자격증도 이제 아무래도 기술사나 ISMS, 피아, 보안기사, CPPG 보통 이런 자격증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기술사랑 ISMS는 쳐줘요. 이건 쳐주고 이것들은 좀 덜 쳐주는데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ISMS-P까지 따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기술사나.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좀 노력을 하면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놓는 게 좋죠, 뭐든지. 그리고 이제 CPPG 보안기사 피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도전을 하는 게 좋죠. 요즘에는 이제 하나 둘씩 다 따기 때문에 이제 안 딴 사람이 이상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 능력만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개발 능력,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이제 관리적으로 기획, 개선, 가시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관리 능력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 업체 관리, 인력 관리 이런 걸 이제 철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됐죠. 이직 동기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했던 것 중에 약간 이 오렌지색으로 한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직의 진정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찔러보기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직했을 때 오래 다닐 수 있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진정성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동기가 난 처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왜냐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 이제 충분히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직의 동기가 아까 말한 금전적인 부분을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좀 편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되기가 어렵죠. 이력서 품질, 뭐 자기 경력, 어필 능력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용모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증명사진이나 체격, 스타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모도 좀 잘생기고 뭐 저 체격도 좀 관리가 돼서 좀 뚱뚱하지 않고 뭐 스타일도 좀 이제 세련돼 보이고 아니면 깔끔해 보이고 이런 걸 좋아하죠, 사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동네에 그 슈퍼를 가더라도 정말 허름한 구멍가게를 가는 것보다는 편의점을 더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도 이제 고연봉, 저연봉 아까 말씀드렸죠. 고연봉 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죠. 고연봉 받는데 여기는 많이 안 주는데 왜 오냐? 그러면 이제 또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런 기회를 보고 왔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직 횟수가 많으면 완전 불리해요. 왜냐면 여기도 들렀다가 또 나갈 친구 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직 횟수 이 출신 지역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근처나 아니면 대도시 근처가 유리하긴 하지만 뭐 시골 깡촌 출신이라도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뭐 지역이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깡촌에서도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 서울에 뭐 강남에서도 뭐 못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도시 출신이거나 뭐 그럴 때는 네트워크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면접 능력, 이제 화술이나 본인 어필 능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한 거는 보통 서류에서 많이 봐요. 서류에서 학력을 일단 보고요, 자격증을 보고요, 그리고 이직 동기를 봐요. 자소서에서. 그리고 이력서의 품질, 용모, 그 증명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능력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물론 이제 참고를 하지만 여기서 필터링이 많이 됩니다. 오렌지색에서. 이직 횟수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 쉽게 말해서 모든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좀 핵폭탄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 핵폭탄이 뭐냐? 튀어야 돼요. 뭐 특별한 something special 어떤 뭐 에셋을 다 정리를 한 그게 있다던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 있다던가 뭐 인증 같은 거를 많이 해서 경험이 있다던가 뭐 머리가 정말 좋아서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던가 이런 튀는 게 좀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게 다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튈 필요가 없죠. 예, 무난하게 해도 무난하게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분석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렌지색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류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채용 소스입니다. 채용 소스가 이제 사실 복합적이기도 해요. 이제 지인 추천, SNS, 회사 공고, 취업 사이트 스카우터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지인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나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용 확률이 제일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인 추천해서 정말 더 친하고 이게 더 업무도 같이 해봤고 뭐 이런 경우에 더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팀장이나 저 CISO나 이런 사람이 추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합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제 링크드인이나 리멤버나 블라인드 채용 이런 데서도 블라인드 앱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채용 확률이 은근히 더 높아요. 왜냐면 이제 소셜 커머스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회사 공고, 회사의 채용 포털을 통해서도 이제 지원할 수가 있죠. 채용 확률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등등 이런 데들은 의외로 좀 떨어져요. 그리고 스카우터, 이제 HR 파트너스, 뭐 무슨 뭐 휴먼 뭐 이런 데는 채용 확률이 의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지인 추천의 장점이 뭐냐? 서류 합격이 쉽고 이제 정말 이 사람 뽑으려고 답을 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면접 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죠. 이 회사에서 중요한 건 뭐고, 이 면접관의 관심사는 뭐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고, 이런 걸 해주면은 이 사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단점은 이제 채용 시에 이제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세력화. 이게 이제 또,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인 추천을 했는데 이제 실패 시 라이펄슨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친구가 왔어요. 그랬을 때는 추천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훼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되게. 그래서 채용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추천은 제가 이제 뭐, 선의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검증은 확실히 하고, 라이퍼슨이 아닐 시에는 책임은 직접 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해보고 인성까지도 검증이 된 사람은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지인 추천이 많죠. 지인 추천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0%, 회사 공고가 한 10%, 취업 사이트 한 10%, 헤드헌터가 한 30%, 그러면 SNS 이게 한 30% 정도 소스가 보통 오는 것 같아요.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주 청약하듯이 바로 지원 뭐 요청이 오면은 뭐 제안에 응하고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 스카우터가 연락을 하기도 해요. 거의 뭐 비슷해요. 이제 평판 검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칭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지원을 하면 이제 절실함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이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회사 공고, 회사에 뭐 채용해서 이렇게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의 헌팅 비용을 절감을 해요. 일반적으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은 연봉이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 회사에서 이렇게 뭐 분기별, 뭐 반기별, 뭐 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에 많은 데는 이제 50%까지도 가져가기도 하고 적은 데는 뭐 30%를 가져가기도 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회사 공고에서는 낼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거죠, 사실. 인사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회사 채용 포털로 한 경우 인사에서 안 잘라요, 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라이펄스는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용 절감은 조금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채용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왜냐, 뭐 지인 추천이나 SNS나 헤드헌터나 뭐 대리인이 있잖아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보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퍼블릭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취업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회사를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다양한 회사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사실 채용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 사이트라는 게 사람들이 계속 다 레주메가 다 있고 회사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회사가 남아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여기다 게시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실제 매칭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이제 파견직 직원이나
조금 클래스가 낮은 직원들은 여기서 많이 수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스카우터 같은 경우는 많죠, 수요는. 그리고 편해요. 이제 인사팀이나 아니면 채용을 담당하는 이 정보보호 팀이나 상대할 때 이제 좀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사실. 잘 챙겨주죠. 채용을 지원하는 사람 챙겨주고 채용에 소유를 가진 부서도 잘 챙겨줘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저도 스카우터를 많이 저희 회사 소속을 상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행정 처리 담당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강추한다고 해서 사실 믿지도 않고 다 객관적으로 그냥 봅니다. 그래서 스카우터가 저희는 이 고객 잘 알고요, 이분 잘 알고요, 뭐 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